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장입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11월 달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강한 하락이 있었고, 뭐 금리도 인상이 발표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수록 좀 심플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가라는 좀 생각으로 오늘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황 이야기를 좀 잠시 하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점을 한 세 가지 정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도 거래량을 동반한 1.45%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도 1.3% 정도 거래량을 실으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보면 그래도 그나마 장 막판에 가서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조금 사줬는데요. 코스피에서 6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거든요. 코스피 6천억의 매도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런 자리가 상당한 어떤 매물이 존재하는 구간으로 남을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은 한 3일에서 예를 들어서 3일에서 한 5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안에 이런 매물을 하락하는 어떤 이러한 그 매물 구간을 단번에 돌파해 버린다면 해소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상 이 매물대를 못 넘고 계속 횡보하게 되면 진짜 박스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중요한 시기이고 내일과 다음 주는 아주 경계하면서 좀 주시하는 그런 좀 장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려보면 이게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해도 시장이 아주 대놓고 하락을 해도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계속 매매를 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식하는 방식은 뭐 가치 투자를 하든 뭐 성장주 투자를 하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하든 뉴스를 통해서 하든 방법이 있을 건데요. 일단 심플해지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것을 그냥 머릿속에다가 딱 인식을 하시고, 시장이 하락하면 웬만한 종목은 하락한다 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기 주의해야 될 거는 보면 오늘같이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증권방송이라든지 어떤 뉴스 미디어 쪽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계속 추천을 합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좀 피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급락을 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니까 그때 짧게 뭐 하자, 혹은 뭐 월요일날 장 초반에 갭상승을 기대하면서 금요일날 마지막 장에 매수를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이거 사실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금요일장에 마지막 종가에 매수해서 월요일날 장 갭상승에 매도하자,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것은 뭐 1, 200만 원, 뭐 1, 2천만 원으로 하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인 거고, 진짜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주식한다라는 것은 진지하게 주식을 정말 자산 증식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 그리고 비중이 큰 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 속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자산을 오랫동안 해서 여유 있게 계속 1년에 10% 20%씩이라도 계좌를 늘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죠? 혹은
한 10억, 20억 정도 이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매매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 기관과 외국인 역시도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자산이 큰 사람들은.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증권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걸고 내일장과 월요일장에서 어떤 틈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매수를 권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런 매매를 자기 가족한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뭐 TV에 나와서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제가 제 부모님이라든지 뭐 저희 형이라든지 한테 형 내일 잠깐 반등이 있을 거니까 잠깐 돈 넣었다 빼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방송 정해진 어떤 아이템을 채워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계속 무언가를 소개하고 추천하고 하는 반복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송하는 그 증권 방송 전문가들 TV에 나오는 그런 것에 어떤 좀 속지 말자라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하루 종일 TV 켜놓고 있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방송에서 갑자기 뭐 추천을 이렇게 한다거나 이러면 갑자기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크게 봐서 일단은 심플하게 하자라는 전략이고, 지금은 하락 중이다. 지수가 하락 중일 때는 우량주이든 아니든 빠집니다. 종목들이. 그래서 요것을 상당히 조심하자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하이닉스로 한번 봐볼게요. SK 하이닉스를 보면 제가 이거를 종가선 차트로 그려놨거든요. 종가만 이어진 선이 거예요. 종가를, 그러니까 캔들 차트로 안 했고 종가로 했는데, 제가 이거 다시 일단 바꿔볼게요. 일단 요거 두고서 요걸로 표현해 볼게요. 이게 대장주들이 일 경우에는 보통 쭉 올라갔다가 한 번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요. 쭉 올라갔다가 빠지고 반등하고 빠지고 반등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가 이제 훅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에 물려도 빠져나올 구멍이 있다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과거에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캔들 차트로 보기 편하게 일단 바꿔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락장에서는 캔들 차트를 잘 쓰지 않거든요. 이게 캔들 차트를 잘 쓰지 않는 이유는 하락장에서 어떤 캔들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처음에 캔들을 공부했을 때 어떤 캔들 모양은 상승형 전환형이다, 뭐 반전형이다, 뭐 장악형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추세만 보기 위해서 종가선 차트를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런 느낌 봐볼게요. 하이닉스 과거의 모습을 보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갔던 주가가 빠지지만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빠지지만 또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빠지는 이런 모습인데, 요 구간이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도주일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탁 빠지기 시작했는데 또 아주 큰 하락이다, 근데 좀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라고 하면 물타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을 줄이면서 기다려 나가면 빠져나올 구멍이 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이유는 나만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도 같이, 기관 혹은 외국인도 같이 손해를 본 거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빠져나와야 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물타기를 해서 주가를 조금 올린 다음에 위에서 팔고 나오는 방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 안에서 같이 물린 분들은 좀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갭으로 한번 툭 빠지고 거의 뭐 계속 좀 버티는 정도인데 상당히 무서운 모습입니다. 사실 무서운 모습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또 거의 비슷한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그 시황을 보내드렸던 거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39%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를 하고 그래프를 같이 그려 드렸었죠. 그쵸? 아마 그 시황 글을 보셨으면은 아실 건데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밤 사이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하락이 시작은 조금 됐습니다. 하락이 약세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은 요 부분이었거든요. 11월 13일경부터 11월 14일경부터 시장은 꺾이기 시작했어요. MACD가 꺾였고, 특히 요런 구간에서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되려 큰 하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요것을 삼성전자로 한번 봐볼게요. 11월 14일경쯤에도 삼성전자는 사실 근데 이 전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MACD만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MACD가 이렇게 하락의 모습이 나오는데 주가는 상승을 하는, 그때 제가 기술적 분석편에서 다이버전스를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던 모습입니다. MACD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나왔던 상태였고, 그래서 좀 위험했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일단 그쵸. 그리고 진짜 하락은 11월 13일부터 해서 진짜 하락이 시작된 겁니다.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는 더 일찍 시작됐습니다. 더 일찍. 이렇게 보면 이때부터 시작을 했고 10월 초부터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됐고, 계속 음선에 있었거든요. 요 모습이 계속 이제 하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이 길어지면 매물이 쌓여서 급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지수로 연결해서 한번 봐볼게요. 지수로 연결해서 보면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어떠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어떤 음선이 나왔을 때, 그리고 분산까지 합쳐지면서 나왔을 때 이것을 빨리 극복해서 이렇게 들어 올렸다면, 지수를 올렸다면 괜찮지만, 이것이 시간이 10월 10일인가 그럴 거예요. 이 날이 벌써 한 2주 이상을 끌어버리니까 하락이 그냥 정해지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시장이 매물대가 좀 많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 구간의 매물대가 이만큼이 존재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오늘 조금 깼습니다. 더 깨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고, 이 위에는 아주 강력한 매물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이 정도의 박스권 안에서 지수가 뭐 움직일 가능성도 좀 높고, 아니면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심플하게 생각하자가 첫 번째예요. 하락한다가 심플한 거거든요. 제일 그러니까 뭐 어떤 조건을 다는 게 아닙니다. 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일목균형표를 보면서 지수를 좀 예측도 해보고, 뭐 수치들도 대입해보고 해봤는데, 사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무언가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아주 심플하게 하락한다라고만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하락이 횡보 안에
이런 과정. 그러니까 하락한다가 지금 현재예요. 현재.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어떤 횡보 구간을 갖겠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올 겁니다. 횡보.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네 라는 구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할 것은 하락은 하락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락으로. 그러면 횡보 역시도 그냥 횡보인 거예요. 이제 곧 상승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하는 이 과정에서 많이 하락했으니까 오르겠지, 반등하겠지 이런 것도 아예 생각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하락은 하락인 거고 횡보 역시도 횡보의 과정이 길었으니까 상승하겠지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횡보는 횡보인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상승. 상승이 시작하는 이 초입을 알아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요것을 우리는 그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팔로우 스루 데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팔로우 스루 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요 때를.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가기 위한 조건은 뭔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가려면 일단 횡보 구간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상승하는 구간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조건은 뭐냐면 일단은 하락하던 주식이 멈추려면 그 하락을 주도했던 메인 어떤 그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그 사람들이 매도를 멈추면 됩니다. 그렇죠? 매도를 멈추면 더 이상 하락하던 종목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하락이 멈춤과 동시에 자연적인 어떤 이런 흐름 옆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순간에 누군가 다시 매수를 해줘야겠죠. 그렇다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인데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외국인의 모습들을 한번 보는 건데요. 이게 지금 기간으로 한번 볼게요. 기간 누계로 한번 보면 요거를 지우고 볼게요. 이 빨간색이 외국인이거든요. 이 빨간색이 지금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이었고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이 하락이 멈추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멈추든지 올라가든지 누가 매수해야 한다든지 그쵸? 요 모습을 이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하락은 하락인 것이고 하락할 때 어떤 상상하지 말자, 소설 쓰지 말자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락이 얼마나 깊어질지 뭐 잠깐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 저점이었는지 이런 건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매수하는 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매물 소화 과정도 보통 필요할 때가 많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사실 오늘 좀 자동차 쪽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지금 솔직히 왜냐면 또 매수를 하실까봐 좀 불안하거든요. 뭐냐면 오늘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한 10종목 11종목 정도를 저평가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사이트에 그 저희 그 유안타 거기 유안타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저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예 유안타 여기 홈페이지 보면 유안타 HTS를 보면 여기 제휴 전문가라고 있거든요. 요걸 누르면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가 나오고 여기 추천 종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좀 다 올려 드릴 건데 아직 못 올렸습니다. 시장이 빠지고 있어서.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요. 일단 저희가 저평가라고 조금 해놨던 종목들은 뭐냐면 한 10개 종목 정도 종목이 있는데 오늘 한 3종목 빼고는 다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제가 상승하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속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약세일 때는 한 번씩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소외되는 종목들이 어차피 시장을 끌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계속 들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더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평가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이 저평가된 기업들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저평가란 뭐냐면 반드시 실적이 지금 현재 내년 2018년도가 좋아져야 돼요. 실적은 좋아져야 되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는 이런 걸 저평가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산가치도 대입해 보고 그리고 보조지표상으로도 확인도 해보는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이 약세는 약세구나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시장이 약세일 때는 이렇게 소외되는 것들이 오릅니다. 말씀드리고 그간의 소외가 가장 많이 됐던 것들이 자동차였거든요. 제가 자동차 ETF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동차 ETF인데 이거를 한번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월간 차트가 낫겠네요. 차라리 월간 차트 상에서 봤을 때 자동차주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쪽 관련한 종목들이 좀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매수하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수를 관심 있게 보자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성체인 회사인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부품 쪽인 현대라는 말을 굳이 뭐 필요 없고 모비스와 한온 시스템, 만도 뭐 이 정도인데 얘네들이 좀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이 지금 바로 매수하자라는 게 아니고 얘네가 만약에 진짜 시장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그런다면 시장이 돌아 나갔을 때 안전하게 매수하는 방식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의 이쪽 업황 산업이 이게 지금 이렇게 주가들이 이렇게 반등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짜 성장의 날개를 달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도 잘했었던 애들이 과거에 쫙 잘했었던 애들이 한순간에 쭉 한 5년 가까이를 헤매는 모습인데 이 과거에 이렇게 잘했던 것처럼은 절대 되기 힘들 것이고 이 못했던 거에 보다는 조금 좋아질 거야 라는 어떤 기저효과 때문에 상승이 예상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숫자가 좀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당시 때 시장이 쭉 올라갔었던 거는 그 자동차 전반적인 어떤 그냥 역사를 좀 기억해 보면 리먼 사태 이후에 각종 큰 경쟁자, 현대차의 경쟁자들이 부도가 난다든지 뭐 리콜 사태가 난다든지 이런 게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혜를 좀 얻었어요. 현대차가. 그래서 이때는 영업이익률도 아마 제 기억엔 한 10% 정도로 기억이 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쭉 올라갔었고, 근데 요 당시 때부터 이제 한 5년 정도 현대차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에 대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일단 시장을 좀 잘못 읽은 것이 아닌가 현대차가. 그러니까 SUV가 부재했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13년도인가 4년도에도 어떤 신차 소나타 관련해서 어떤 신차 사이클이 한번 나올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악순환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차로서의 그러니까 신차가 나와서 이제부터 이렇게 하나 둘씩 풀려 나가야 되는데 신차가 나오지 못했고, 그렇죠? 신차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판매가 정체가 되는 거죠. 거기에 어떤 SUV 같은 좋은 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못 들어갔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신차가 나오지도 못한 상황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이 신차가 구형이 되는 거잖아요. 이 구형을 또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된다 보니까 또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 그쵸? 그리고 보통 공장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공장에서 자동차의 어떤 재고를 좀 조절하고, 그리고 공장 가동률을 좀 분담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풀립 판매라고 하잖아요. 풀립 판매. 그죠? 풀립 판매. 이것은 그러니까 1대1로 뭐 이렇게 하나씩 파는 게 아니고 뭐 관공서라든지 뭐 어떤 뭐 이런 데다가 대량으로 좀 싸게 해서 파는, 그죠?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인센티브와 풀립 판매가 많아지다 보니까 매출의 어떤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또 얘네들의 이런 차들이 구형이 되고, 그쵸? 구형이 되고 이러면 또 중고차 가격도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영업외 금융 손실도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악순환의 5년이었어요. 현대차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벗어내기가.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인도랑 터키 쪽 빼고는 계속 다 매출이 줄어요. 매출이 주는 거는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좀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그 기대감이란 것은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중국 쪽에서의 어떤 정상화가 좀 될 수도 있나라는 어떤 희망 같은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 사장이 조금 두 팔 걷고 코나라는 것을 진짜 한번 팔아보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SUV가 부재하다 보니까 어떤 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코나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코나가 출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유럽 쪽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2018년도 뭐 19년도 이렇게 하면서 프리미엄 라인을 좀 이제 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중국도 이제 사드로 인한 어떤 중국 판매 급감이 조금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신차들 뭐 산타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이클 있잖아요. 악순환의 사이클. 신차가 없어서 구형이 되고, 구형이 되니까 인센티브가 미국의 광고 보면 차 하나 사면 몇백만씩 주고 뭐 이런 게 많았거든요. 인센티브의 비용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 떨이로 팔고, 그러다 보니 또 금융 손실 나오고, 중고차 가격 떨어지고, 이것을 신차의 첫 번째가 여기 신차였었던 거거든요. 이 신차의 첫 번째 단추를 다시 끼자라는 의미로 코나를 이제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켜봐야지 않은 겁니다. 지켜봐야지 않은 것이고, 이것을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거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완전히 우와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헬스케어나 뭐 이런 쪽, 그러니까 뭐 게임이나 이런 쪽처럼 성장이 눈부시게 이렇게 가진 않아요. 가진 않지만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완성차 두 개,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인 거예요. 이쪽이 현대차 기아차. 얘 순이익을 보면 지금 3분기 이게 가장 바닥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년으로 가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데, 이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쭉 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반등은 나올 거지만 이게 추세가 확실하게 형성되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업체 3개. 만도, 한온 시스템, 모비스 뭐 이렇게 3개죠.
이것도 보면 지금 현재가 이 3분기거든요. 여기에서도 가장 이제 실적의 바닥을 드러낸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주가는 오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은 듭니다. 반드시 더 이상 아니, 반드시란 말은 취소할게요. 더 이상은 실적의 바닥을 보였으니, 그쵸? 실적은 바닥을 보였고, 그쵸? 그리고 실적은 돌아 나갈 것인데, 아직 주가는 옆에 보면 월간 차트상 보면 계속 횡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이 돌아 나가면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고 좋은 업황이다라고 조금 보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자동차를 좀 이 정도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매매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직접 매매하는 것도 뭐, 그러니까 현대차랑 만도를 저는 최우선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현대차랑 만도 를 보고 있는데,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만도를 고를 것 같아요. 이 만도에 대해서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현대차, 기아차, 뭐 이 부품업체 세 개에서 가장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첫 번째가 만도이기 때문에 만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어떤 부분이 이 만도의 실적을 올리는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한번 다음에 말씀드리고, 직접 매수를 할 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도라는 종목을 한번 일단은 차트를 먼저 보면,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긴 과정을 다 뚫어버렸습니다. 뚫고 이제는 나 이제 상승하는 길이야, 뭐 이런 정도인 거고, 주간 차트로 봐도 여기를 뚫어버렸죠. 전고점들을 강하게 뚫고 잘 버티는 모습이에요. 오늘 같은 약세 시장에서도 버티고 있거든요. 이곳을 좀 확대해서 보면 잘 버팁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아직 실린 것이 아니라서 매수할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MACD도 뭐 돌아 나가진 않았죠. 그러니까 MACD로 매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하락할 때는 특히 좀 더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다시 한번 시장 정리를 해보면,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어떤 심플한 어떤 생각을 하고, 하락하는데 어떤 틈새를 찾는, 어떤 틈새 종목을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대장주들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은 하락이다라는 거, 그리고 주변에서 이 지수가 하락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추천한다거나 뭐 이런 것은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의 어떤 매도 타이밍을 못 잡았던 종목들, 특히 우량주라면 빠져나올 어떤 타이밍은 두어 번 이상은 꼭 나오더라라는 거. 그래서 급하게 추격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하락을 멈춰지는 방식은 하락에 하는 그 주체가 하락을 멈출 때 지수는 하락을 멈출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 다시 매수로 전환된다면 그때는 종목을 우량주 위주로 매수하자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관심 업종으로는 자동차, 하지만 이 자동차가 기저효과에 의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등했던 아이가 50등까지 떨어졌는데요. 이제 한 25등 정도 다시 하려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경쟁자들은 너무 시장을 굳게 딱 잡아놓은 상태라서 현대차가 들어갈 구멍이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도 나고, 다 예측이거든요, 사실. 중국에서 정상화 될 거야. 코나가 유럽에서 잘 팔릴 거야. 기저효과가 생김으로써 금융 손실이 줄어들고, 뭐 예를 들어서 한 3천억 정도가 금융 손실에서 과거에는 마이너스 5천억 정도가 금융 손실이었는데, 이게 2018년도에는 한 3천억 정도로 플러스가 될 거야. 뭐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대장주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둡니다. 하지만 그렇게 뭐 진지하게 뭐 매매의 대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만약에 매매의 대상으로 본다면 현대차는 지수로서의 방향성으로만 보고 매매는 저는 만도를 하는 게 어떤가. 눌렸을 때 시장이 돌아 나갈 때, 그리고 만도가 이렇게 눌리다가 반등하는 초입에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화장품주를 얘기를 드렸었고 오늘은 자동차를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약세일 때 하나씩 종목 업종들 큰 그림을 먼저 좀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업종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산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종목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객들이 회사에 문의 전화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아직 매도를 못했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데,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전화는 뭐 살 거 없느냐라는 전화인데, 지금은 약세 시장이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이 약세 시장이 지나갔을 때 좋은 어떤 타이밍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현금으로 좀 두시고, 그 수익 났던 부분에서 절반 정도는, 혹은 수입 난 거 전부를 다 빼서 CMA든 적금이든 예금이든 넣어 두십시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1억으로 했는데 뭐 그때 저희 회원들 보면 그 1억 뭐 예를 들어서 뭐 8천이라든지 2억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1억 정도로 번 거잖아요. 그럼 이 1억을 저는 전체 다 그냥 적금을 넣든지 예금을 넣든지 은행 담보를 갚든지 해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좀 번 거는 모아두자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약세 시장 좀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